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울 수식을 쓰다 보면요. 항상 나오는 그런 항들이 있어요. 그런 항들이 보통 뭐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하는 그 함수면은 두 개의 항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죠. 세 개의 항을 쓰는 거면 그 세 개의 항들이 포함된 그런 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 텀들이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갖다가 매번 쓰는 게 귀찮죠. 예를 들면 XYZ 세 개의 항을 사용하는 그런 수식이 있을 경우에 그 수식 중에는 이런 항들이 자주 나옵니다. XYZ의 각 경우에 대해서 세 개 변수니까는 8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조합이. 이런 경우들을 갖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쓰기가 귀찮다는 겁니다. 결국은. 손으로 쓰기가 귀찮은 거죠. 귀찮으면 어떻게 한다? 예, 기호로 나타냅니다. 기호로. 그래서 예를 들면 X하고 Y하고 Z가 전부 다 0인 경우, 즉 not X, not Y, not Z. 이거 이진수, 이진 코드로 따지면 결국 이거 0이잖아요. 이거 갖다 우리가 M0, 스몰 M0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수식을 다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 기호만 쓰면 되겠죠. X하고 Y하고 Z가 001인 경우, 저거 이진수 1이죠. 이런 경우는 M1으로, 즉 not X, not Y, Z인 경우입니다. 뭐 X하고 Y하고 Z가 100인 경우, 즉 X, not Y, not Z인 경우 이거 4죠. 그럴 때 M4로 표현하는 거죠. 전부 다 1이면은 이거 7이죠. M7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매번 쓰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민텀으로 표현하는 부울 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민텀으로 어떤 부울 대수를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거 갖다가 정준 형식, 캐노니컬 폼 또는 표준 형식, 스탠다드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캐노니컬 또는 스탠다드 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X, Y, Z가 AND로 묶인 경우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OR로 묶인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X, Y, Z 3개의 변수가 있을 경우에 이걸 OR로 묶는 경우는 결국 8가지겠죠. X하고 Y하고 Z가 다 1, 1, 1, OI인 경우, 예. OR로 묶인 경우에는 이렇게 기호로 표시할 때 AND로 묶인 경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large M을 씁니다. large M을 쓰고 small m에서는 0, 0, 0인 경우가 M0였죠. large M인 경우에는 1, 1, 1인 경우가 0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자꾸 얘기했지만은 not X, not Y, not Z하고 X, O와 Y, O와 Z는 뭐예요? 서로 쌍대죠. 예.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쌍대 역함수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이 전부 다 빵빵빵인 경우라면 OI의 경우에는 1, 1, 1인 경우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M0이고 반대로 not X, not Y, not Z에 대한 OR가 M7이 되는 겁니다. 항상 AND하고 OR는 서로 반대예요.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인 게 같은 수식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스몰 m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민텀을 사용하는 정주 형식이다 얘기를 하고, 이런 스몰 m을 사용하는 텀을 갖다 우리가 민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OR에서 표현된 이런 형식 large m을 쓰는 경우 우리는 맥스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텀과 맥스텀은 서로 어떤 관계다? 예, 서로 간의 그 보수 관계다. 쌍대에 의한 보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텀이나 맥스텀을 사용해서 수식을 표현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고도 편리하게 수식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식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져요. 한번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진리표처럼 x, y, z로 표현되는 그런 부울함수가 f1하고 f2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f1하고 f2를 부울 수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하나 1이 되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OR로 묶어낼 수도 있겠지만, 각각 1이 되는 경우를 참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묶어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F1은 요 경우가 참인 경우잖아요. 이 경우 O와 이 경우 O와 이 경우 O와가 참인 거잖아요. 이 경우는 뭐예요? 001, 즉 not X, not Y, not Z죠.
not x, not y, not z. 그 다음에 요 경우는 x, not y, not z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x and y and z죠. 그럼 이걸 앞에서 본 민텀으로 따지면 뭐예요, 결국은? not x, not y, not z는 not x, not y, not z. 결국은 m1이죠. 스몰 m1. 민텀 1입니다. 민텀 1이고, 그 다음에 x, not y, not z는 x, not y, not z는 민텀 4죠. m4입니다. m4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x, y, z는 m7이겠죠. 그러면 m1, 5와 m4, 5와 m7이 바로 f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똑같이 f2도 생각할 수 있겠죠. f2는 어떤 경우가 1인 함수예요.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인 거죠. 이 경우가 m0, m1, m2, m3, m4, m5, m6, m7입니다. 요 조합들이. 그러면은 m0, m1, m2는 다 거짓이고 m3가 참인 경우죠. 또는 m4 제끼고 m5, n6, m7이 참인 경우죠. 그래서 m3, m5, m6, m7의 5와 5와 5와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이렇게 민텀으로 간단하게.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정준 형식, 캐노니컬 폼으로 표현한다. 또는 표준 형식, 스탠다드 폼으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맥스텀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맥스텀하고 민텀은 서로 쌍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F1에 대해서 우리가 맥스텀을 표현한다, 즉 5화로 표현한다 그러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1의 경우를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라 0의 경우를 고르는 게 되는 겁니다. F1을 갖다가 우리가 맥스텀으로 표현한다 그러게 되면은 0의 경우를 고르면 되는 것이죠. 이 경우가 0이죠. 이 경우도 0, 이것도 0, 0, 0, 5개 항이 0입니다. 이걸 다 합치는 거예요. 즉 라지 M0, 라지 M2, 라지 M3, 라지 M5, 라지 M6. 앞에서 보면은 요게 M0죠. 이 경우가 M0, 이 경우가 M1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XYZ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바꾸게 되면은 결국은 요 경우는 요 경우에 해당되고 M0, 요 경우는 요 경우에 해당되고 M2, 요 경우는 요 경우에 해당되고 M3, 요 경우는 M5에 요 경우는 M6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바로 맥스텀을 사용한 표현이 될 것이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요 네 가지 경우가 결국은 맥스텀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네 개를 모으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OR로 표현하는 F2의 정준 형식을 표현하는 그런 부호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부호 수식을 사용할 때 그 부호 수식을 그 변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면, 즉 민텀이나 맥스텀을 바꿀 수 있다면은 우리가 부호 수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예제 2-4에 보이는 내용입니다만은 여기서 보게 되면 A라고 하는 것은 그 F라는 함수의 첫 번째 항이죠. 그 다음에 not B and C라고 하는 것은 F 함수의 두 번째 항입니다. 자, 이 함수는 결국은 A, B, C 세 개의 변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X, Y, Z처럼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변수로 만들어지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자, 이 함수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준 형식이나 표준 형식을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앞에서 봤지만은 정준 형식이나 표준 형식을 표현하려면 일단은 항의 수가 다 있어야 돼요. X, Y, Z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는 A, B, C를 표현하기 때문에 A, B, C가 다 표현되는 항으로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자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요 첫 번째 항은 B하고 C가 항이 없죠. 그래서 B하고 C를 만들어줍니다. 없던 거 만들려면은 뭐 우리가 요소를 부려가지고 없던 것도 있는 걸 만들 수 있겠죠.
B를 만들기 위해서 B와 not B를 하게 됩니다. 이거 어차피 1이니까. 어차피 1이니까 이걸 만듭니다. 일부러. 그럼 A, B, O와 A, not B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C양이 없죠. C양도 만들어요. 예, 논리회로에서는 없던 것도 만들 수 있고 있던 것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 마법이죠. 예, 마술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던 C를 만들어냅니다. C와 not C를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이 A, B, C가 다 포함되는 항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민텀으로 따지면 뭐죠? 111이니까 이건 민텀 M7이죠. 110이니까 민텀 M6죠. 그 다음에 101이니까 민텀 M5죠. 그 다음에 100이니까 민텀 M4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 뒤에 항은 not B and C는 A가 없죠. A를 만들어요. 그래서 A, not B, C와 A, not A, B, not A, not B, C를 만듭니다. 자, 그래 두 개를 합쳐요. 합치면은 요항과 요항을 묶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한번 묶어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은 이들 중에서 같은 항이 있죠. 요항과 요항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거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항은 총 어떤 항이 남느냐? 예, 요항 남고, 그 다음에 요항이 남고, 그 다음에 중복된 항 하나만 남고, 그 다음에 요항 남고, 요항 남고, 이렇게 5개 항이 남게 됐습니다. 이 5개 항 결국 뭐였어요? 001, not A, not B, C니까 결국은 001이죠. 즉 M1입니다. 001이 1이니까. 그 다음에 100, A, not B, not C는 결국은 A는 1이고 not B는 0이고 not C는 0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된다?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4예요. 요거는 101에 해당되죠. M5입니다. 요거는 110에 해당되죠. M6입니다. 요거는 111, M7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M1 플러스 M4 플러스 M5 플러스 M6 플러스 M7. 이것도 괜찮죠. 이렇게 쓰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간략하게 어떻게 만드느냐. sum 1, 4, 5, 6, 7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만으로 sum으로 표현합니다. 이 의미가 곧 민텀 1, 4, 5, 6, 7을 포함하는 그런 함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호함수를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진리표를 만들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정규형식이나 표준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예, 정규형식과 표준형식의 또 다른 형태인 이런 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어떤 부호함수를 정규형식으로 표현하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표현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시그마 1, 4, 5, 6, 7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최종적인 답이 될 거예요. 물론 맥스텀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맥스텀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뭐 똑같아요. 결국은요. 다만 앞서서 표현했던 방식들이 원래 주어진 부호함수를 항을 만들어 가지고 고배항을 만들어서 고배항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항의 합으로 나타냈다 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최대항을 만들어서 없던 항 X와 YM Z가 없죠. Z를 만들어 가지고 합의 항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X와 Y하고 Z가 전부 다 5월은 만들어진 항으로 우리가 항을 늘리는 겁니다. 늘린 다음에 그걸 합쳐요. 합치면은 그 항이 각각 M0에 M2에 M4에 M5에 해당되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결국은 부호함수를 우리가 최대항의 곱, 즉 라지 M의 곱으로 나타내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다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파이 기호를 써가지고 파이
파이를 써가지고 0, 2, 4, 5, 즉 최대항 0과 2와 4와 5항으로 표현되는 그런 부호함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호함수를 표현할 때 이것을 최소항의 합으로, 이런 최소항, 민텀의 합으로 표현할지 아니면은 맥스텀의 곱으로 표현할지, 이렇게.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건 취향인데 어떤 사람은 민텀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맥스텀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텀을 좋아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어느 것 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같은 부호함수를 뭐 맥스텀으로 쓰든 민텀으로 쓰든 나중에 결국은 게이트웨이를 만들 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결과는 항상 동치라는 겁니다. 민텀으로 표현하건 맥스텀으로 표현하건 결과는 항상 동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취향대로 그냥 어떤 부호함수를 만약에 정규 정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뭐 민텀으로 표현할지 아니면 맥스텀으로 표현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르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특정 부호함수는 민텀으로 바꾸는 것이 항해수가 적은 경우가 있고 어떤 부호함수는 맥스텀으로 바꾸면 항해수가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지금 앞에서 본 요 함수 f는 a와 not b,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텀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민텀, 즉 함수가 민텀을 표현했을 때 참인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 경우가, 요 경우가 바로 f가 참인되는 경우죠. 근데 이걸 맥스텀으로 표현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그 반대 경우라고 그랬죠. f가 0이 되는 경우를 묶으면은 이게 바로 맥스텀으로 표현하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민텀으로 표현하면은 민텀 1, 4, 5, 6, 7이 되겠지만은 맥스텀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항만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요거는 파이 0, 2, 3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항에서 훨씬 적죠. 이런 경우에는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취향도 있겠지만은 민텀보다는 맥스텀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뭘 쓰든 간에 뭐 꼭 뭐 어느 경우에 민텀을 쓰고 어느 경우에 맥스텀을 써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취향껏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표현하면 될 거예요. 자, 금방 본 것처럼 결국은 어떤 특정한 함수에 대해서 민텀하고 맥스텀의 그 관계는요, 결국은 그 역함수의 관계예요. 서로 간의 보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이렇게 민텀으로 표현했다. 민텀 1, 4, 5, 6, 7로 표현했다. 그러면 맥스텀으로 표현하는 거는 결국 그것의 반대, 역함수. 다시 말하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항, 0, 2, 3이 되겠죠. 예, 요게 바로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똑같은 함수를 갖다가 맥스텀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맥스텀 표현했을 때는 파이, 다시 말하면 이제 맥스텀의 0, 2, 3항 이게 표현되겠지만 요것이 만약에 민텀을 바뀐다고 되면 그건 곧 역함수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원래 역함수가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함수에 1이 되는 항에 제외되는 항이잖아요. 나머지 항들. 그러니까 역함수는 민텀 0, 2, 3이 되겠지만은 민텀 1, 4, 5, 6, 7로 만들어지는 함수의 또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표현으로는 맥스텀 표현할 때는 똑같이 0, 2, 3 항을 쓰지만 파이로 바뀐다는 거죠. 맥스텀으로. 그리고 맥스텀 값하고 이 맥스텀의 항하고 민텀의 항을 합치면은 항상 모든 항의 경우가 다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모든 항의 경우가 8가지 경우죠. 요 경우 3가지하고 5가지 경우를 합치면 8가지 경우죠. 모든 항들이 다 포함되는 경우가 민텀 표현과 맥스텀 표현을 합칠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민텀의 낫은 결국 맥스텀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부울 소식을 정준 형식이나 즉 캐노니컬 폼이나 아니면 표준 형식 스탠다드 폼으로 표현하는 그 방법을 얘기를 했었는데, 민텀이나 맥스텀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캐노니컬 폼을 사용한다. 즉 정준 형식을 사용해서 부울 소식을 표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부울 소식을 다룰 때에는 굳이 뭐 캐노니컬 폼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and, or와 인버트만 가지고 우리가 부울 소식을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어떤 부울 소식을 and, or와 또는 or와 and, 이것을 우리가 이제 책에서 쓰는 표현으로 따지면 sum of product냐 아니면 product of sum이냐 라고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부울 함수를 이렇게 sum으로 표현한다. 근데 뭐를 sum으로 표현하느냐, product, 즉 and로 된 이런 항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sum으로 표현한다 했을 때 우리는 이걸 sum of product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or로 묶인 항, 즉 그 sum을 and로 묶었을 때, 즉 sum들을 product 했을 때 우리는 그거 갖다가 product of sum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준 형식 캐노니컬 폼으로 표현할 때는 어쨌든 간에 그 함수에서 사용하는 항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민텀이나 맥스텀 표현해야 되는 반면에 스탠다드 폼으로 표현할 때는 sum of product나 아니면 product sum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사실 어떤 부울 함수를 sum of product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product of sum으로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민텀을 내가 쓰는 걸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맥스텀을 쓰는 걸 좋아할 것이냐 하는 걸 고르는 것처럼 일종의 취향입니다만은,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게이트로 표현했을 때, 즉 게이트 레벨 그 다이어그램 표현했을 때는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즉 sum of product는 먼저 product를 한 다음에, 즉 and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or와 즉 sum으로 묶는 것이기 때문에 and, or와 회로가 됩니다. 1단계, 2단계로 얘기하면은 1단계가 and고 2단계가 or인 거예요. 그래서 and, or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product of sum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or를 한 다음에, 즉 1단계에서 or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요 or로 된 것 갖다 묶어서 and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product of sum, sum들을 product 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or와 and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스탠다드 폼으로 표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and를 먼저 만나는 회로를 표현할 수도 있고 or를 먼저 만나는 회로를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뭐 예에서 봤지만 F3 같은 경우에는 A and B, or와 C and D or E를 우리가 사용한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걸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는 전형적인 sum of product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sum of product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A and B 먼저 product를 만들고 C and B product 만들고 C하고 E product 만든 다음에 그걸 sum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A and B 한 다음에 D하고 E를 or화해서 C하고 AND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or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표현할 때 sum of product로 다 표현할 때 우리 이것을 갖다 뭐라고 그런다? 스탠다드 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민텀이나 맥스텀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부울 함수를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표현 방식을 정준 형식 캐노니컬 폼으로 표현한 부울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and, or, 다시 말하면 sum of product나 또는 or and, product of sum으로 표현하는 그런 형식으로 부울 함수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것을 스탠다드 폼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용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항상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사람이 쓰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진 논리 연산에 사용되는 함수는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오퍼레이터, 다시 말하면 이제 and나 or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오퍼레이터 또는 게이트들이 있어요. 여기 테이블 16에 보게 되면은 F0부터 F15까지 다양한
그러한 이제 그 부호함수들이 나열되는데, 이렇게 부호함수로 보는 것보다 아마 여러분들은 밑에서 표현한 것처럼 함수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F7 같은 경우가 오화함수죠. 오화함수입니다. F1 경우는 AND 함수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not, not 함수. F10하고 F12는 not 함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F2 같은 경우는 X and not Y. 이건 이니비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X가 1이고 Y가 0일 때 참이된 함수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죠. and는 점을 찍거나 아니면 점을 안 찍고 그냥 표현한 그런 케이스지만은 요에 슬래시로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로 역시 F4 같은 경우에는 not x, 즉 x가 0이고 y가 1일 때 F4가 참이된 함수죠. y 슬래시 x가 표현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함수 중에 이런 게 있죠. exclusive or. 이렇게 가운데 플러스가 있는 동그라미 표현하는데, exclusive or 함수는 어느 한쪽이 1이면은 다른 한쪽은 0이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0이면 다른 한쪽은 1인 경우입니다. 즉 x하고 y 두 개 입력 중에서 입력들이 서로 달라야지만 1이 되는 함수예요. x하고 y가 둘 다 0이거나 x하고 y가 둘 다 1인 경우는 거짓이 되고, x하고 y가 서로 다른 값, 한쪽이 0이면 한쪽은 1, 한쪽이 1이면 한쪽은 0, 서로 다른 값일 경우에만 1이 되는 함수, 참이 되는 함수가 F6, exclusive or입니다. 이거의 반대, 다시 말하면 exclusive or 역함수죠. 그거의 반대가 바로 F9, equivalenc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x와 y가 둘 다 1이거나 x와 y가 둘 다 0인 경우, 그런 경우에만 참이된 함수예요. 그래서 exclusive or에 대해서 not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equivalence 함수죠. 노화 함수는 x, o와 y, 즉 오화 함수인데 그거의 not입니다. 그게 노화예요. 표현은 아래쪽 화살표로 하죠. 그럼 위쪽 화살표도 있겠죠. 즉 nand입니다. nand. x하고 y의 and의 값의 not 값, 이게 바로 nand입니다. not x and y가 F4라고 그랬죠. 이니비션이라고 그랬죠. 요것에 쌍대도 있습니다. 즉 x, o와 not y. 이건 impl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y가 뭐냐, y가 1이면은 뭐 x가 되는 것이고, y가 0이면은 0이 되는 것, 거짓이 되는 거예요. 요 함수 F4하고 F11은 서로 쌍대고, 그리고 F2하고 F13도 서로 쌍대죠. 그 다음에 널 함수가 있습니다. x하고 y가 다 있는데 뭘 넣어도 무조건 0이 되는 함수, 널 함수입니다. 반대가 identity, 항상 함수입니다. 뭘 넣어도 무조건 1이 되는 함수. 이렇게 총 16가지의 함수들이 또 이제 여기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게 꼭 이런 함수가 무조건 정의되어 있는 함수란 뜻이 아니라 이런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함수란 얘기고, 그래서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and라든가 뭐 or라든가 no라든가 exclusive or라든가 뭐 equivalence라든가 complement라든가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이유가 이게 많이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름도 여러분들 알아두기 바랍니다. null 함수, and 함수, derivation 함수, 그 다음에 x가 1이면 무조건 1, x가 0이면 무조건 0, 트랜스퍼 함수. 역시 inhibition, transfer, exclusive or, no와 equivalence, complement 두 가지죠. 이것도 complement죠. 그 다음에 implication의 쌍대는 inhibition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NAND, 그리고 identity,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함수들은 함수별로 게이트로 만들어져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뭐 exclusive or 같은 거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타 논리 연산에 사용되는 함수들, 이것들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부울 대수를 사용하면서 나왔던 모든 게이트들을 한번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AND, OR 게이트, 요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앞에서 봤던 게이트들이고, 그 게이트들에 대한 진리표, X하고 Y에 대한 그 함수 진리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AND의 경우에는 늘 얘기하지만은 X하고 Y가 둘 다 1인 경우에만 결과가 참이 되는 그런 함수. 그리고 OR는 둘 중에 하나만 1이 돼도 참이 되는 함수라고 그랬죠. NOT 게이트는 우리가 인버터라고 얘기합니다. 인버터라는 얘기를 보통 회로에서 전자공에서 많이 쓰고, 그리고 논리에서는 NOT이라고 많이 쓰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버퍼가 있는데, 버퍼는 입력이 들어가면 그대로 출력이 나오는 그러한 게이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퍼하고 인버터는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이 동그라미 하나가 바로 NOT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있으면 NOT 게이트, 즉 인버터, 동그라미가 없으면은 버퍼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NAND나 NOA는 AND하고 OR 게이트 앞에 동그라미, 즉 NOT이 하나 있어가지고 AND하고 OR의 반대 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그런 함수이죠. 우리가 이렇게 NAND하고 NOA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NAND하고 NOA의 논리값은 빨리빨리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F값들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기억하면 돼요. NAND는 AND의 NOT이니까 AND가 둘 다 1일 때 1이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둘 다 1일 때만 0이다. 노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둘 다 0일 때만 1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익스클루시브 OR의 경우에는 앞전에 설명했지만은 X하고 Y 둘 중에 하나만 1인 경우에 출력이 1이고,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인 경우에는 0이라는 겁니다. 요 반대가 익스클루시브 노아, 다시 말하면 이퀴밸런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퀴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와 회로 요 기호 앞에 동그라미 하나 붙는다 하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개의 인풋이 있는 그러한 게이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뭐 AND하고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NAND나 NOA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앞을 묶었을 때하고 뒤를 묶었을 때하고는 그 결과가 다른 함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 법칙, 어소시에이티비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 인풋이 있을 경우에 어느 것을 먼저 노화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다르다는 거. 함부로 그냥 막 서로 보기 좋은 대로 묶으면 안 돼요. 반드시 묶이는 순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기 바라고, 그래서 만약에 익스클루시브 OR 회로나 아니면 노아 회로나 아니면 낸드 회로가 있는데 이것이 3개 인풋이 있다. 그랬을 때는 결합법칙, 교환법칙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노아, 전체에 대해서 낸드다 하는 겁니다. 먼저 묶고 나중에 묶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연산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X, Y, Z 값이 다 결정된 다음에 출력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NAND 게이트를 연속으로 묶을 경우에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런 예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 가지고 NAND로 묶일 것 같다가 그냥 AND OR 게이트 만들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렇게 AND OR, 즉 product of sum, sum of product 또는 product of sum으로 만들었을 때 그걸 반대로 이렇게 NAND나 이 경우는 sum of product의 반대가 되겠죠. 또는 product of sum의 형태, 그런 경우에 노아를 쓰겠죠. 그런 경우를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요 두 개는 동치예요. 요 수식과 요 수식 동치이고, 우리가 요 회로를 갖다가 요렇게 NAND로 바꿔가지고 표현하는 경우가 바로 이 그림이 되겠죠. 익스클루시브 OR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개의 인풋을 가진 익스클루시브 OR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낸드나 노아, 3개 입력이 낸드나 노아처럼 3개의 입력이 동시에 입력됐을 때 출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3개의 입력 중에서 홀수개의 입력이 1인 경우,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겠죠. 또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가 홀수개의 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홀수개의 입력이 1인, 그런 케이스가 출력이 1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짝수개의 입력이 짝수개의 1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이거나 이 경우이거나 이 경우이거나 이 경우 짝수개 입력을 가지고 있다면 출력은 0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3개의 입력을 가지고 있는 exclusive OR 게이트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표현은 이렇게 X exclusive OR, Y exclusive OR, Z가 되는 것이고 3개의 입력을 한꺼번에 표시합니다. 그랬을 때 출력은 홀수개의 1의 조합인 경우만 출력이 1이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외워두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이제 양논리, 음논리, 예, 이거 발음하기도 힘든데 양논리, 음논리, 예, 파리티브 로직, 네거티브 로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리티브 로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논리값이 0일 때 실제 전기 신호의 값이 로우 값인 경우고 1인 경우가 전기 신호 값이 하이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로직 값이 0인 경우에 전기 볼트 값이 0볼트이고 1인 경우가 5볼트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파리티브 로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로직 값이 0인데 전기 볼테이지는 5볼트인 경우, 반대로 로직 값이 1인데 전기 볼테이지는 0볼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네거티브 로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로직을 쓰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보다는 전기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즉 우리가 사용할 로직 게이트를 만드는 그런 전기나 전자공학 쪽 사람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를 해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논리를 쓰는 것이냐 음논리를 쓰는 것에 따라서 이 칩도 예를 들면 뭐 쓰냐,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냐 아니면 CMOS 컴플리먼트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냐, 거기에 따라서 양논리를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음논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전자회로 칩이 이게 양논리를 사용하는 것, 음논리를 사용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해당 칩에 사용자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 보통 데이터 시트라고 그러죠. 데이터 시트에 보게 되면은 이 칩에서 사용하는 논리가 양논리다, 음논리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걸 보고 아는 것이죠. 뭐 칩에 겉에 써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자 회로 중에서 이런 게이트 회로를 다루다 보면은 뭐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게이트 회로를 어차피 다뤄야 되는 건데 데이터 시트에 상당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차차 이제 게이트별로, 칩별로, 그리고 회로별로 여러분들에게 실험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1장보다는 조금 양이 많아진 것 같죠? 기분 탓입니다. 그 양이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한 주 동안에 요 영상들을 보면서 쭉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이 영상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 PPT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책을 봐야 돼요. 책을 옆에 놓고 내용을 읽으면서 해당 내용과 그림이 나오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이 영상을 봐야지만 제대로 이해가 될 것이고 각 예제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점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상만 본다고 해가지고 절대 2장 내용 이해하지 못합니다. 꼭 책을 같이 보면서 학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여러분들 과제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과제 내용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제출하는지 여러분들 그 LMS에 나온 안내 내용을 잘 확인하고 과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했습니다.